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오늘 또 일주일 만에 영상을 또 올려드리는데, 자, 현대차를 뛰어넘을 만한 로봇주가 무엇이 있겠느냐? 라는 거 한 번 더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봇주들 뭐 잘 나가던 휴림 로봇이나 그죠? 뭐 작전주지만 하한가 같고요. 오늘 고가가 23%, 저가가 거의 하한가 수준. 유진 로봇 마찬가지. 많이 빠졌고요. 현대 무백스도 역시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단에서 엑시트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엑시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로봇주가 단기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겠다. 일단 현대차가 지금 조정이 나왔고 어느 정도 고점 대비 눌리긴 했지만, 사실 지금 매매 동향 보시면 알겠지만 매매 동향이 중요한 건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건 그래도 외국인 기관들이 너무 많이 팔아요. 이거는 그냥 미친듯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스켓에 대한 부분들, 이 바스켓 안에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외국인 기관이 갖고 있는 이 바스켓 물량들을 현재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이 바스켓 안에서 갖고 갈 수 있는 물량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이 바스켓에 물량을 조금밖에 못 담는 구간들이 나온다라면 계속 매도해서 나중에 뭐요? 나중에 저가에서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 구간에서 뭐 현대차가 바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시작이 되었고, 추가적인 하락은 또 나올 수 있다 정도까지 일단 브리핑을 드릴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현대차는 저는 100만원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를 일단 조금 모아가는 가격대,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원래 현대차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그걸 일단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차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만도 같은 경우, 그죠? 제가 영상을 저번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HL, 만도, 현대위아, SL 세 종목이었죠, 그죠? 근데 이 종목들이 다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됐죠? 영상 올린 시점 대비해서 거의 한 20% 정도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지금은 또 조정에 살짝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 또한 HL 만도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물을 계속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월봉을 보면은 이번에 매물 소화한 데가 과거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곳인데, 이 부분 죄송합니다. 매물이 굉장히 많았던 구간인데, 일단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뭐요?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 소화가 끝나는 시점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현대차의 주가가 좀 눌리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간적인 딜레이가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건 HL 만도가 올라가는 건 현대차의 아틀라스에 대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자체에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같이 1차 밴더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은 눌림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눌림목. 근데 이 눌림목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HL 만도는 계속적으로 일단 끌고 가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5분봉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강하게 매물대를 때려주고 내려왔거든요. 때려주고 내려왔다. 근데 힘없이 빠지는 이유는 어제 현대차가 강력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랑 움직임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대차가 반등을 할 때 만도가 움직일 건데, 현대차가 50만원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요. 요 정도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HL 만도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조정폭을 열어둔다라고 하면 21선까지 6만원 초반까지 열어둘 수 있겠죠. 원래는 우리가 6만원 초반부터 5만원 초반까지 매집을 하기로 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지금 여기서 5만원까지 빠진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레벨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 위쪽 구간 매물 소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만원 중반 정도까지 많이 밀려봤자 여기까지 밀릴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구간부터 분할로 또 매수 타이밍 잡아가시면 괜찮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거다. 이게 만도라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이 진짜 났을 때마다 매도를 했다라고 저점 잡았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꽤 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을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맞죠? 올라갈지 내려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고 내려갔을 때 무서워서 손절하고 한다라고 하면 올라갔을 때는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에서 물려서 내려갈 때 손절하고 또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에서 내려가서 손절하고 계속해서 매매가 꼬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현대차는 이제 확실한 건 아틀라스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받긴 시작은 했다. 물론 외국인 기관은 조금 쳐다보는 시선이 약간 흠칫흠칫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요. 왜?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아틀라스가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금 기업 가치가 120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내년에 상장한다라고 하면 그럼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의 시총이 120조가 말이 될 것인가? 그건 아니죠. 더 가야겠죠. 그 논리를 펼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상장되기 전까지 주가의 흐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6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로봇주들이 변동성이 있지만 물론 잡주들 제외하고 로봇주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도 같은 경우도 26년도에 조인트 벤처 설립이나 또는 M&A 로봇 관련된 회사를 M&A 진행한다고 분명히 언급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인 눌림목마다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올라갈 거다. 그래서 HL만도 다시 한번 주목하셔라 라고 전달을 드리고요. 현대위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위아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7만원 후반대 이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전달 드렸는데 딱 찍고 바로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대위아 마찬가지로 7만원 후반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7만 9천원대면 저는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 현대위아는 뭘 하는 회사냐, 우리가 무벡스는 지금 보시면은 무벡스 오늘 주가 많이 빠졌죠. 무벡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스마트 팩토리긴 해요. 스마트 팩토리. 근데 얘네들 같은 건 물류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물류 관련돼서 물류를 생산하고 이제 제품들을 자동화 시스템을 돌리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물류를 분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인 것이고 현대위아는 조금 더 정밀화된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제조 공정.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동차나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물류 스마트 팩토리와 제조 공정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차이?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제조 공정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회사이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아틀라스를 이제 양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이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조 물류 분야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통해 공정의 자동화와 무인화를 실현하고 있다. 그 스마트 팩토리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제조 현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아마 아틀라스를 제조하는 공정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를 현대 위아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아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앞에 구간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하는 과정 이후에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점 구간이 요 정도 구간 78,000원 뭐 요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중해 보셔라 라고 해서 영상 또 간단하게 찍어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SL 똑같이 또 말씀을 드리는데 조정 많이 받았죠. S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주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40% 이상의 단기적인 수익률이 그냥 나왔어요. 그죠? 40% 이상의 수익률이 그냥 나왔다.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죠. 거의 한 50%까지도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분할 익절에 대한 부분들 4분의 1이든 5분의 1을 잡아가고 현재 구간 수익 중이긴 하지만 수익률을 좀 뱉어낸 상황이고요. 일단 S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스팟 이건 뉴스를 좀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요게 보면은 작년 언제입니까? 작년 1월 23일 죄송해요. 작년 8월 6일에 나온 기사인데 램프 1위 SL 로봇 부품으로 신사업 확장에 승부수를 얹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대차 스트레치에 이어 스팟에도 부품을 공급한다. 로봇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 신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램프에 치우쳐진 사업 다각화에 수익을 안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치에 이어 스팟에도 부품 공급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스팟 부품 공급. 핵심은 뭐예요? 로봇 부품에 대한 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제가 SL이라는 종목을 주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스팟에 레그, 플래그, 어셈블리 신규 수주에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에서 로봇을 한다는 회사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그중에 작전주들도 이제 있겠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이 양산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원하는 만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보다 제한적이다. 많지가 않아요. 시총이 크고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들이 공장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공장이 크겠죠. 그 이 큰 공장에서 뭐 할까요? 큰 공장에서 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로봇 부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시총이 큰 이런 회사들이 현대차의 직접적인 로봇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램프 플러스 로봇 부품이다. 추가적인 매출이 나오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SL은 좀 어디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겠냐. 일단 저는 이쪽 구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구간들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많은 분들 잡아가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 구간으로 따지고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53,000원부터 그러니까 한 번 더 눌리면은 저는 바로 분할 매수 타이밍 잡으면 좋을 것 같다. 어쨌건 추세를 뚫으면서 갔죠.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추세를 뚫었잖아요. 보시면은 전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추세 자체를 뭐 이런 식으로 보거나 여기를 뚫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갈 가능성은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밑에 구간 여기서 놀 가능성이 높다. 전고점 여기잖아요. 그죠? 해봤자 저는 4만원 후반대에서 놀다가 다시 갈 가능성 높다. SL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이용하셔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H 만도나 또 뭐요? 또 현대위아.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죠? SL까지 세 종목 말씀을 드렸고 저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총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일단 나는 시총 큰 종목도 좋은데 시총이 낮은 종목도 조금 몇 개 보고 싶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이것 또한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사실 잘 가기 때문이죠. 이슈만 받으면. 그러니까 보면은 뭐 이런 종목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계양전기 보면은 뭐 연속 상한가 가면서 주가가 단기전에 10배 가잖아요. 그죠? 10배 올라가고 또 보면은 모베스전자 일단 엮이면 이렇게 올라간다면 엮이면 그죠? 엮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매수를 했으면은 이걸 다 먹는 건데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를 뽑아낸다라는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얘네들이 공통점이 다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현대차 벤더 자동차 부품주에서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를 보면은 이런 애들이 시총 낮은 애들이 5개, 10개가 아니라 50개, 60개씩 있어요. 종목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몇 종목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크를 해보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제가 그 부분들, 종목들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부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앞에 말씀드린 HL 만도나 현대 위아나 뭐 SL 타점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HL 또는 위아 또는 SL 남겨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부품 관련된 부분들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요.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야?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